자, 여러분,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성공과 실패가 재무제표가 아니라 경영진의 인맥에 달려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바로 이 금융시장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 바로 관계형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험이 우리가 늘 들여다보는 그 재무제표에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섬뜩한 상상 아닌가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위험. 한 경제학자가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전통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 시장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와, 12조 3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발행된 3호 전환사채, 그러니까 CB의 연평균 규모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를 타고 움직이면서 리스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85.9%. 이게 뭐냐면 상장 폐지된 기업들 열의 8, 9은 재무 위기가 터지게 평균 14개월, 그러니까 1년도 더 전부터 특정 관계망 패턴에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됐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도 이 사람들의 연결망은 이미 위험하다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77.3%. 코스닥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왜냐? 기관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런 복잡한 관계망 정보를 알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정확히 뭐라고 부르냐? 바로 관계형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 경영진, 투자자, 대주주 이런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 그 네트워크 자체가 만들어내는 위험인 거죠. 정말 새로운 개념이죠? 근데 경제학자는 바로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위협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까 봤던 전환사채 발행이 폭증하고 있고, 둘째, 곧 금리 전환기가 닥칠 거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관계형 리스크를 그야말로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기술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데이터 안에 숨겨진 기술적인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이 기술 전문가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요. 바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아까 그 85.9%라는 놀라운 신호 있잖아요. 이게 관계망의 변화가 기업 부실의 원인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둘 다 어떤 더 깊은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뿐일까요?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의 경고를 들어보시죠. 리스크 신호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회사에 리스크가 있다고 딱 예측을 하는 순간 그 예측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결국 그 예측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실현적 예언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지금 코스닥 거래량의 42.7%, 거의 절반이 알고리즘 거래예요. 이 기계들은 관계형 리스크 높음이라는 신호를 딱 감지하는 순간 인간처럼 고민하고 말고할 것도 없이 0.1초 만에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치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문제는 이제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게 됩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오한 윤리적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측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강력한 도구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걸까요? 한 철학자가 이 문제의 본질을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로 설명합니다. 자, 1단계입니다. 어떤 한 기업이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데이터 분석 과정처럼 보이죠? 다음은 2단계, 분석 결과 이 회사의 관계형 리스크 높음이라는 꼬리표가 딱 하고 공개적으로 붙어버립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주목하는 일종의 강력한 낙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꼬리표를 본 알고리즘들이 아까 말했듯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쏟아내고 결국 주가는 붕괴하고 맙니다. 바로 여기서 철학자가 묻는 겁니다. 이 도구는 과연 위험을 그냥 발견한 걸까? 아니면 위험을 스스로 창조한 걸까? 이게 바로 낙인 효과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불편한 역설에 부딪히게 돼요. 원래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정보를 먼저 손에 넣고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공격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강력한 도구의 힘은 활용하면서 방금 말한 이런 끔찍한 위험들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부터 이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한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해법의 첫 번째 층은 기술입니다. 이 3계층 기술 스택이라는 게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연합학습이라는 기술로 데이터를 한데 모으지 않고도 분석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요. 차등 프라이버시로 일부러 노이즈를 살짝 섞어서 개별 기업의 민감한 정보는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 가능 AI로 이 분석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분석은 제대로 하되 낙인효과 같은 부작용은 막는 기술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철학자는 민주적인 감독장치를 제안합니다. 바로 이중트랙 거버넌스 모델인데요. 먼저 경제학자나 AI 과학자 같은 전문가들이 모인 기술 챔버가 있어요. 여기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측정할지 그 방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챔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훨씬 더 중요한 걸 결정해요. 이 정보를 왜 측정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건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논의를 마치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장을 더 공정하게 바꾸는 건 과연 뭘까요? 위험을 기가 막히게 측정해내는 정교한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어떻게, 왜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철학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